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냐? 다스는 누구 거냐? 쏟아지는 의혹 진짜주의는 온 국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냥 좀 이걸 좀 어떻게 아니라고 하면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믿지들 않으셔가지고 다스는 누구 거냐? 의문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패널들 하나씩 짚어주세요.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라는 거냐 이거예요. 다스 일대 주주는 김재정으로 MB의 처남이며 사망 후에 상속인은 부인인 권영미 씨인데 상속세를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했다. 그런데 실제로 충북 옥천 임야가 큰 땅이 있었는데 MB가 여기에 190만 원 근저당을 설정해놨다. 그래서 이거는 물납 대상이 아니니까 상속세 세금을 못 내니까 비상장 주식으로 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큰 땅에 그 돈 많은 분이 190만 원을 근저당 설정한 거는 좀 그렇죠. 이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듣고요. 중국에 지금 뭐 이렇게 4개나 있는데 지분 1%도 없는 이시영 씨가 법정 대표가 되는 것도 좀 상식적이진 않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재무 책임자입니다. 회계총괄 이사를 맡고 돈통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스가 실제로 누구 것이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밝혀진 것이 S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다원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SM은 누구 것이냐? 다스의 협력업체로 자산 규모 9억 5천인데 사내이사 김진, 이건 이시영 MB 아들의 외삼촌, MB 처남, 이시영 MB 장남, 제일 많은 75%의 주식을 갖고 있는 SM이라는 회사가 자산 규모 400억이나 되는 다스 협력업체인 다원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SM이 또 다스를 인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상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소유하고 있었는데 국세청이 비상장 주식 납부를 허용했다. 이거 뭔가 있다. 박영선 의원의 주장입니다. 소액 근저당 잡아가지고 상속세로 징수되는 걸 피하려고 했다. 190만 원 근저당 설정이 뭐냐 이거예요. 의문제기입니다. 주진우 기자가 다스는 MB와 상관없다면 그의 오른팔과 발도 그의 것이 아닐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MB 수사 수집된 증거 외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과연 수사는 MB를 향해 갈까요? 들어보시죠. 그런데 82년도에 이 땅을 김재정 씨 앞으로 등기 이전했는데요. 그때 등기 이전한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그 산이 못 쓰는 사이지만 50만 평 큰 산을 갖고 있는 것이 뭐 벌써 몇 년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산이기 때문에 실은 제가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김재정 사장에게. 김재정 사장이 뭐 그런 개발 업무를 회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팔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아마 이름을 사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이 산이 상당히 오지에 있지요. 저들이 가봤는데 마을에서 산을 2-3개 넘어야 당도하는 그런 오지에 있던데 그렇죠. 근데 후보님께서도 이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김재정 씨는 왜 취득하셨죠? 제가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팔 수 없으니까 아마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뭐 산다고 해서 뭐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 후보님 재산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왜 이 땅을 굳이 처분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보다는 그 50만 평 산을 임야를 뭐 제가 갖고 있어 아무 소용도 없고 하여튼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다고 어디 복덕방에 내놓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으니까 아마 가까운 그 김재정 사장에게 이거 좀 팔아라, 너 그 회사 그런 거 하는데 아니냐고 해서 제가 부탁을 했던 겁니다. 김재정 씨가 죽자 청와대에서 김재정 씨 재산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다스에서 급히 김재정 씨 토지 목록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땅의 특징을 보면 자녀분들한테는 안 갔고요. 네. 저 부인 명의로 해놨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그 부인 명의로 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뒤에 어김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네. 또는 그 지상권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근저당권이 이명박 씨가 채무자로 돼 있는데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폐쇄 등기 등본을 떼봤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땅이 이명박 씨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씨 명의로 돼 있던 땅을 김재정 씨한테 넘겼고 그 넘긴 땅이 이제 권영미 씨로 이제 가 있는데 그때 설정해 놓은 근저당 150만 원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명박 씨
차명으로 그 의심되는 김재정 씨 땅들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잡종지라고 하죠. 쓸 수 없는 불모지예요. 불모지 땅인데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에 갑자기 용도 변경이 된다던가 갑자기 임야가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린다던가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임 문제는 지금 전문적인 분야가 돼서 지금 양 박사는 뭐라고 쓰셨어요? 저는 네. 발언권 시간 종량제에 걸려서 그냥 넘어간다고 썼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전문가들이 들여다봐도 복잡해요. 그래서 단정적인 논평은 좀 삼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면서 그럼 서 변호사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제가 이게 다른 분들은 의문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 기자는 아니지만 기자로서 한번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예, 예. 일단 이게 그 김재정 씨가 돌아가시고 세금이 460억이 나왔어요. 예. 그 중에 이거 50억은 탈탈 현금으로 이게 납부를 했고요. 세금이 460억이 나왔고, 상속세가 예. 그다음에 현금으로 50억을 납부했어요. 예. 그럼 이게 410억을 이제 물납을 하는 건데, 예. 일단 이게 그 법에 보면 부동산이 우선인 거는 맞아요. 예. 근데 부동산이 김재정 씨 소유가 예. 옥천에 보면 저는 이게 60만 평 적었는데 아까 이게 박영선 의원은 50만. 41만 평, 예, 40만. MB는 이게 50만 평 했죠. 네, 네, 제가 네. 이게 취재한 바로는 60만 평이고요. 예. 이게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290원입니다. 예. 290원. 그럼 이게 지금 한 5, 6억 되죠. 예. 5, 6억 공시가가.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집이 있어요. 김재정 씨 집이 한 10억 정도 돼 시가가. 예. 그럼 이게 15, 6억 가지고 410억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까? 예. 못 내잖아요. 예. 나머지 부동산에게 단독 명의는 없어요. 예. 공동만 있고. 네. 자, 그러면 아까 이게 190만 원 설정 어쩌고 했는데 예. 190만 원이 설정돼도 시가가 이게 1000억이고 1조면요. 그거 물납합니다. 예. 왜 190만 원 빼고 받아가면 되잖아요. 예. 예. 임야의 가치가 없어서 한 거지 뭐 190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건전항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돈이 안 되는 돈이 그렇죠. 이게 왜 2순위로 받아가면 되니까요. 1순위 예, 4천만 원 있어도. 예. 따라서 이게 190만 원이나 4천은 아무 의미 없고요. 예. 시가가 5, 6억입니다. 예. 자, 그럼 주식을 한번 볼까요? 예. 주식을 이게 얼마로 물납했냐면요. 예. 한 주당 68만 원으로 평가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상속세법에 따라서 평가를 해요. 예. 자산 가치하고 수익 가치를. 예. 따라서 이게 68만 원으로 평가해서 410억치 주식 22%를 가져간 거예요. 예. 그럼 이게 그냥 68만 원에 팔면 세금 다 됐죠. 예. 예. 근데 이걸 캠코 국세청에서 얼마의 공매를 내놨냐면 200만 원 내놓은 거예요. 예. 왜? 다스가 매출이 급증을 했죠. 커졌죠, 회사가. 그다음에 평가 방식을 국유재산법으로 바꾼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주당 200만 원의 경매를 붙이면 몇 천억을 국가에서 버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게 6번 유찰이 돼가 지금 현재 가치가 856억입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 856억 경매되면 국가에는 400을 그냥 버는 거예요. 아, 유찰이 계속돼서 내려가잖아요. 6번 유찰된 게 네. 856억이고 예. 앞으로 이게 유찰이 많이 돼도 400억만 넘으면 국가 손해 없고 예. 그 이상 되면 훨씬 더 버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이게 시골에 임야 5, 6억짜리하고 주식 856억 현재 가치로 어느 게 국세청에 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애국을 하셨는데 왜 그것은-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무슨 뭐 아니, 그 전혀 다른 논점이 다른 얘기예요. 시작하세요, 그것은 이제. 상속세의 문제이고. 그렇죠. 예. 상속세가 그 당시로는 이 땅이 50만 평짜리가 5, 6억 분이 안 됐었고 예. 집도 10억 분이 안 됐기 때문에 돈 많은 예. 말하자면 그 주식으로 대납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건 예. 상속세의 문제인데 예. 아까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 땅이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아는 분입니다. 자기 대통령 때 막 그 지목을 풀어가고 임야를 제한구역으로 뭐 무슨 걸로 풀어가지고 이 땅이 사실은 풀릴 경우 엄청난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저도 알아요. 1차적으로 안 했다고 보는 것이고 문제는 저희 시골 땅도 못 왜 해서 아무것도 못 해요. 왜 아무 주식도 없는 저희 뭐 종선 뭐 저 지분도 있는 땅 1%도 아무것도 없는 못 해요. 이시영 씨가 예. 지금 문제는 다스의 CFO 그러니까 돈줄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예. 거기다가 다스가 갖고 있는 중국의 자회사 4개의 대표가 되어 있고 예. 거기다가 또 하청업체에 또 대주주까지 되고 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스 소유권이 누구 거냐. 다스 소유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MB는 다스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소유권이 없고 그건 형님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가장 의문점이 그러면은 예. 그때 다스의 가장 제1 대주주는 저 김윤옥 씨의 오빠인가요? 네, 김재정 씨. 씨입니다. 처남입니다. 예. 처남이 49%를 갖고 있었어요. 예. 죽기 전에. 예. 돌아가시기 전에. 예. 그리고 이상은 씨가 48%입니다. 그러면 이 49%의 지분이 누구 거냐 이거예요.
어디서 돈이 나왔느냐. 말하자면 그 49%를 살 때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이 김재정 씨가 돌아가실 때도 보면은 그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인가요? 그럼 김재정 씨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만 따지면 되지 왜 그렇죠. MB 거라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를 따지면은 네. 이것이 MB 것인지 아닌지. 김재정 씨가 제대로 돈을 갖고 냈다. 그런데 그 김재정 씨 돌아가신 부인 권영미 씨가 돈이 없어가지고 네. 집도 10억짜리라고 하면 그렇게 큰 뭐 네, 부동산도 네,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렇다면서요. 땅도 뭐 자기 거 아니고 또 아까 얘기됐죠. 50만 평인가 그러고 보니까 60만 이상하네요. 평도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50만 왜 평이나 그러고 60만 살았을까요? 평도 MB가 네. 그 안 팔려갖고 그 처럼 김재정 씨한테 이름 네가 받고, 좀 이름 네. 좀 해서 네가 좀 갖고 있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명의가 변경이 된 거 아니에요? 안 팔리 그 오지하고 아무 쓸데없는 상을 그러니까 돈도 왜 없는 분이 왜 처남이 그걸 가져가냐 이 말이에요. 명의를 받아가요? 난 그것도 또 이상하긴 하네요. 그런 것이 밝혀지면은 이 소유주가 실소유주가 뭐 이시영 씨가 왜 지금 그 아무 한 주도 없는 사람이 그런 실권을 갖고 있느냐에 그러한 의혹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저는 고영진 교수님은 뭐 의혹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차정 교수님도. 예, 뭐 지금 다스의 상수적 물납법을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앞서 우리 서배종욱 변호사 말씀처럼 만약에 유찰이 돼서 뭐 한 400몇 대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원래 상속세를 부과했던 그 액수만큼 국가가 다시 그러니까 환수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다행인데 문제는 이 지금 6번의 유찰이지만 이것이 60번이 될지 계속적으로 유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스는 지금 비상장 회사입니다.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분이 한 23% 정도 되는데 이 실제 투자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400억이라는 거액을 내고 다스의 주식을 23% 인수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23%인데 의결권을 행사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못 가져오잖아요. 못 갖고 오죠. 그리고 또 지금 다스가 지금 주주들에게 배당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0억의 가면 돈을 내고 이게 그 주식을 인수를 하더라도 거기 그 은행에 그 예금하는 금리 이상의 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뛰어들겠죠. 그러나 다스는 무슨 이유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스는 회사가 설립되고 난 뒤에 거의 배당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로 나오는 의혹이 아직 물납한 이유가 결국은 계속적으로 유찰시켜서 거의 휴지값으로 만들고 난 뒤에 제3자가 누군가 나서서 사서 결국은 제3자 이 사서의 실제 소유자가 결국 자기 몫으로 갖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는 것이죠.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앞서 이 모든 의혹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의 그 출마할 때 2007년도부터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도곡동 땅이었거든요. 이 땅값이 흘러서 다수로 흘러갔는데 검찰 수사에서 제3자 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제3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스가 BBK에다가 19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흘러 다시 이 김경준 씨가 다스에게 140억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부분도 명쾌하게 의혹이 그러니까 해명이 안 된다는 거고요. 앞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주식을 한 푼도 안 갖고 있는 조카가 중국의 알짜 기업의 대표라는 부분. 과연 이 큰아버지의 조카 사랑이 그렇게 지극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도대체 다스의 주인은 누구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니, 각자 살기도 바쁜데 뭐 누구 거면 못 돼요? 저도 그런 한마디 해도 돼요? 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냥. 근데 아까 다스 주식을 팔면은 아까 뭐 얼마 400억이냐 800억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스의 가치 그리고 매출액은 하늘과 땅으로 갑자기 변할 수도 있다. 그런 걸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스가 설립할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자동건설 사장으로서 현대 같은 계열사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해가지고 자동차 시트를 제공해주는 생산업체가 됐는데 그 후에는 또 이명박 정부 때도 보수 정권 때도 다 이게 협력 체제가 이루어졌는데 만에 하나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협력업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회사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의문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바로 실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거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때 해서 협력업체가 되게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오늘의 다스를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 측면하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중국 지사 법인의 4곳의 법정 대표를 맡고 있다는 이런 점들을 볼 때 실소유자는 누군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정기남 소장 의문이 없으신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의문 없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이 놀라운 치밀한 어떤 이 경제 전문가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럼요. 그런 보통 어떤- 전문가들이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일반인들이 잘 알기가 어려운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 거 이쪽 아주 갖다 넣고 이렇게 해서 회사 나중에 합병하면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합리적인 의심 2가지만 좀 해보겠어요. 앞에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이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MB의 지분이 다스의 1%도 없습니다. 예. 근데 왜 친형 대주주인 친형 이상은은 왜 조카에게 CFO를 맡기고 모든 자금을 맡기는 걸까요?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스라는 회사는 지금 연 매출이 2조에 달합니다. 2천억 회사를 10배까지 키워놓은 게 실질적으로는 MB입니다. 그러나 회사 설립 30년 동안 단 한 번의 주주 배당이 없었습니다. 예.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누군가 찾아갈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고 예. 최근에 어떤 140억 그 다스가 이렇게 회수해 갔잖아요. 예. 근데 이미 지금 저 5천 년에 BBK에서 또 돈 BBK에서 찾아간 거. 근데 예. 옵셔널 캐피탈이라는 회사 예. 대표가 예. 최근에 MB를 고발했습니다. 예. 검찰에서는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서 네. 정말 피눈물 나는 투자자들 네. 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을 파헤치고 눈물을 닦아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뭐 국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다스 주인 찾아주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한 가지 서 변호사님 저 조사해 오신 것 중에 그거 있어요? 저 옥천의 땅이 41만 평, 60만 평이라고 그러셨죠? 예. 조사한 거는. 예, 그거는 뭐 저 등본 띄워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 그렇죠. 지금 40만, 50만, 60만 평으로 다른데. 예. 어쨌건 간에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90원이었고 당시에. 예. 당시 공시지가로 5, 6억 상당의 예. 재산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었습니다마는 청문회에서도 이게요, 용도 변경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이 땅이? 제가 보기에 지금도 이건 아마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는 김재정 씨고 지금 이게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다 상속이 되겠죠, 부동산도. 상속이 누구한테 된 거죠? 물론 이게 권영민 씨? 부인하고 부인에게? 자기한테 상속이 되는 거죠. 근저당은 150만 원? 그거는 아마 4천만 원이 설정됐다는 것 같은데 박영선 의원이 말하는 거 보니까 네. 막 이게 그 땅에 4천만 원이 30년간 설정된 거고요. 예. 190만 원은 이게 다른 땅 이상은 씨 땅 같은데요. 예. 4천만 원은 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개인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특혜가 되려면 부동산이 몇 천억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주식했을 때 특혜인데 부동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물납받았는데 이게 특혜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것도 지금 뭐 임야로 돼 있을 것이다지. 그렇죠. 지금 임야인지 어떤지. 예, 제가- 뭐 이런 건 다 낱낱이 밝혀지면 예. 국민들 의심이 저 말끔히 해소돼서 그렇죠. 할 의문이 저는 이게 있으신 팩트를 거예요.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또 여러 가지 정보 나오는 대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고 벌써 7시 17분. 제일 무서운 게요.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어금니 압박. 산을 두세 개 넘어야 당도하는 그런 오지에 있던데 그렇죠. 근데 후보님께서도 이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김재정 씨는 왜 취득하셨죠? 제가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팔 수 없으니까 아마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뭐 산다고 해서 뭐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 후보님 재산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왜 이 땅을 굳이 처분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보다는 그 50만 평 산을 임야를 뭐 제가 갖고 있어 아무 소용도 없고 하여튼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다고 어디 복덕방에 내놓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으니까 아마 가까운 그 김재정 사장에게 이거 좀 팔아라 넣고 회사 그런 거 하는데 아니냐고 해서 제가 부탁을 했던 겁니다. 김재정 씨가 죽자 청와대에서 김재정 씨 재산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다스에서 급히 김재정 씨 토지 목록을 작성해. 상속세로 징수되는 걸 피하려고 했다. 190만 원 근저당 설정이 뭐냐 이거예요. 의문제기입니다. 주진우 기자가 다스는 MB와 상관없다면 그의 오른팔과 발도 그의 것이 아닐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MB 수사 수집된 증거 외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과연 수사는 MB를 향해 갈까요? 들어보시죠. 그런데 82년도에 이 땅을 김재정 씨 앞으로 등기 이전했는데요. 그때 등기 이전한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그 산이 못 쓰는 사이지만 50만 평 큰 산을 갖고 있는 것이 뭐
벌써 몇 년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산이기 때문에 실은 제가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김재정 사장에게. 김재정 사장이 뭐 그런 개발 업무를 회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아마 팔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아마 이름을 사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이 산이 상당히 오지에 있지요. 저들이 가봤는데 마을에서 그래서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땅의 특징을 보면 자녀분들한테는 안 갔고요. 네. 저 부인 명의로 해놨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그 부인 명의로 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뒤에 어김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네. 또는 그 지상권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근저당권이 이명박 씨가 채무자로 돼 있는데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폐쇄 등기 등본을 떼봤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땅이 이명박 씨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씨 명의로 돼 있던 땅을 김재정 씨한테 넘겼고 그 넘긴 땅이 이제 건영미 씨로 이제 가 있는데 그때 설정해 놓은 근저당 150만 원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명박 씨 차명으로 그 의심되는 김재정 씨 땅들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잡종지라고 하죠. 쓸 수 없는 불모지예요. 불모지 땅인데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1%도 없는 이시영 씨가 법정 대표가 되는 것도 좀 상식적이진 않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재무 책임자입니다. 회계총괄 이사를 맡고 돈통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스가 실제로 누구 것이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밝혀진 것이 S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다원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SM은 누구 것이냐? 다스의 협력업체로 자산 규모 9억 5천인데 사내이사 김진, 이건 이시영 MB 아들의 외삼촌, MB 처남, 이시영 MB 장남, 제일 많은 75%의 주식을 갖고 있는 SM이라는 회사가 자산 규모 400억이나 되는 다스 협력업체인 다원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SM이 또 다스를 인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상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소유하고 있었는데 국세청이 비상장 주식 납부를 허용했다. 이거 뭔가 있다. 박영선 의원의 주장입니다. 소액 근저당 잡아가지고 상속세 징수.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냐? 다스는 누구 거냐? 쏟아지는 의혹 진짜 주인은 온 국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냥 좀 이걸 좀 어떻게 아니라고 하면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믿지들 않으셔가지고 다스는 누구 거냐? 의문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패널들 하나씩 짚어주세요.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라는 거냐 이거예요. 다스 일대 주주는 김재정으로 MB의 처남이며 사망 후에 상속인은 부인인 권영미 씨인데 상속세를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했다. 그런데 실제로 충북 옥천 임야가 큰 땅이 있었는데 MB가 여기에 190만 원 근저당을 설정해놨다. 그래서 이거는 물납 대상이 아니니까 상속세 세금을 못 내니까 비상장 주식으로 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큰 땅에 그 돈 많은 분이 190만 원을 근저당 설정한 거는 좀 그렇죠. 이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듣고요. 중국에 지금 뭐 이렇게 4개나 있는데 지분